파주 갑 당협위원장님이신 박용호 위원장님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보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박용호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는 절체절명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고 6월 3일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전쟁은 거짓과 진실의 싸움입니다. 반드시 진실이 이길 수 있도록 애국 시민 여러분, 진실을 선택해 주시고 거짓과 위선을 강력하게 심판해 주십시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고맙습니다. 우리 김문수 후보 깨끗하고 정직합니다. 이번에 제가 근거리에서 한 달 동안 모셨는데 먹은 것은 강된장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그 정도로 청렴하고 깨끗한 후보이기에 법인카드 이용해서 일식집 다니시는 거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우리 김문수 후보 정말로 정직하고 깨끗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김문수 닮아라 강력하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 나라는 정직의 나라입니다. 정직한 나라 김문수가 지켜낼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 정직한 후보, 깨끗한 후보 누구입니까?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우리 김문수 후보 깨끗하고 정직하기에 최상의 상품입니다. 최상의 상품을 세일즈하고 있는 저희들 너무나 기분 좋고 늘 행복한 마음으로 뛰고 있습니다. 운정중앙역에서 GTX가 출발하는 그 역사를 만들어낸 대한민국 GTX의 아버지 김문수가 방금 파주로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서울역까지 22분 만에 GTX를 만들어낸 추진력의 김문수냐, 거짓말쟁이 저쪽 당 후보냐, 우리 어린아이들도 이미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우리 김문수 후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직한 나라, 깨끗한 리더십이 대한민국을 지켜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건강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방탄유리가 없는 우리 김문수 시민 여러분들을 직접 대면할 것입니다. 우리 김문수 후보 여성이 빛나는 나라를 만드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문수 후보가 오시면 우리 시민 여러분 강력하게 힘을 몰아주십시오. 이제 4%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번 2주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고맙습니다. 우리 김문수 후보 연애해 주실 걸 감사드리며 박용호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문수 사랑합니다. 승리를 위해 고맙습니다. 힘찬 말씀해주신 박용호가 당협위원장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 김문수 후보가 당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파주시 을 당협위원장 한길용 위원장님의 연설을 듣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파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파주을 당협위원장 한길용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파주 시민 여러분 한 10만 명 모인 것 같습니다. 맞죠? 특히 우리 파주을에서 이 하얀 티 입고 올라온 우리 청년들 파이팅입니다. 네,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파주 시민 여러분, 6월 3일 날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자, 어느 분을 뽑아야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기호 2번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운정이 발전하고 파주가 발전하고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맞죠?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존경하고 사랑하는 파주 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기호 2번 김문수 후보께서 지역 공약을 달라고 그래서 드렸는데 다 해주신다고 그럽니다. 자, 첫 번째, 전철 통일 노선 금천역까지 연장시켜 주신답니다, 여러분. 좋죠? 자, KTX 열차 문산역까지 연결시켜 주신답니다, 여러분. 파주에 주한미군 공여지가 6군데가 있는데 국가가 나서서 전부 개발시켜 주신답니다, 여러분.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자, 우리 김문수 후보 일 잘하죠? 그분이 도지사 시절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평택에 삼성 반도체를 유치했습니다. 이천에 하이닉스 반도체를 유치했습니다. 자, 우리 파주에 무슨 일 했습니까? LG 디스플레이 파주 공장 유치했습니다, 여러분. 그 덕분에 파주 경제가 올라가고 인구가 50만이 넘었습니다. 잘했죠? 자, 아까 박영호 위원장 얘기했지만 GTX A 노선 김문수 후보가 도지사 시절에 설계했습니다, 여러분.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자, 이렇게 일 잘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 돼야겠죠? 맞죠? 자, 우리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정말 대한민국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정정당당한 후보, 꿋꿋한 후보, 거짓말 안 하는 후보 김문수가 대통령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자, 이 앞에 우리 어린 학생들 많이 왔는데 우리 학생들 뭘 보고 배워야 됩니까? 대통령 존경해야지요. 그러한 대통령이 검사를 사칭하고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김문수는 검사 사칭을 안 합니다, 여러분. 김문수는 총각 행세하면서 공짜로 연애 안 합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합니다. 김문수는 형수에게 쌍욕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김문수는 자기 친형을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김문수 김문수 이렇게 일 잘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 아닙니까, 여러분? 자, 어제 기호 1번 대통령 후보가 학교에서 학생들은 교사, 선생님들에게 정치 활동을 허용한다고 그럽니다.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선생한테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 뭐가 됩니까? 이러한 후보 절대
대한민국의 대통령 안 되지요. 자, 이재명 후보가 어제 북한에 대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남쪽에서 북쪽을 침략하는 걸 막기 위해서 도로를 차단하고 성벽을 쌓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 어느 나라 대통령 후보입니까? 김문수 대통령! 절대로 대한민국 대통령은 거짓말 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자, 존경하고 사랑하는 파주 시민 여러분, 6월 3일날 국민의힘 기호 2번 김문수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십시오, 여러분.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다시 한번 간절하게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간절합니다. 도와주십시오. 6월 3일날 국민의힘 기호 2번 김문수를 대통령으로!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감사합니다. 네, 우리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파주 당협위원장 한길용 당협위원장께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점점 열기가 달아오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는 우리 경북 안동 예천의 김형동 재선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후보 수행 비서실장 맡고 계시는 비례대표 의원 박충권 의원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곳 파주에 정말 귀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시는 오선 국회의원이십니다.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 모시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파주 시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준비되셨죠? 김문수 후보를 대통령으로! 맞습니다. 이곳 파주가 어떤 도시입니까? 저는 파주는 자유를 지키는 상징인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는 김문수 후보냐 이재명 후보냐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자유민주주의, 삼권분립, 법치주의를 지키느냐 마느냐의 선거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내내 이재명의 민주당이 완전히 대한민국 국회를 장악해서 우리 역사상 유례 없는 일을 했습니다. 본인 수사했다고 검사 탄핵부터 시작해서 무려 30번의 탄핵을 했습니다. 국정은 하나도 못하게 했고 이제 그러던 이재명의 민주당이 이제 사법부까지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인한테 불리한 재판했다고요? 대법원장을 탄핵한대요. 여러분 역사에서 그런 나라 봤습니까? 군부 독재 국가도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대법원장 탄핵하고 대법원장 특검하고 그리고 대법관은 14명 있는데 100명으로 늘려서 자기네 마음 드는 사람만 지키겠다. 이거 지켜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김문수 김문수 대통령! 그리고요, 이제 뭐 우리 자유민주주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 살리고 파주가 발전하려면 우리 일 잘하던 경기도지사 김문수 후보에게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맞습니다. 요새 이재명 후보가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원래도 거짓말 많이 했지만 뭐 경제 살린다 그러는데 하는 말이라고는 전부 다 반경제적이에요. 무슨 기업을 살린다 그러는데 1년 내내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연구직에 한해서 3년만 해달라는 것도 안 해주는 그런 이재명의 민주당이 무슨 경제를 살리니까? 그렇죠? 커피 원가가 120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경제 살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검사 사칭하는 버릇은 요새도 여전해요. 지금 벌써 대통령 사칭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셨죠? 방탄 유리에다가 뭐 방탄 조끼에다가 그러면서 뭐 살해 위협이 있다, 러시아제 권총을 누가 수입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대통령 경호를 요구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경찰청에. 자, 그러면 민주당이 본인들이 그런 제보가 있다 그러면 수사 의뢰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수사 의뢰는 단 한 건도 안 했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대통령 사칭하고 본인 공포 마케팅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여간에 못된 버릇은 똑같아요. 그렇죠? 자, 우리 심판합시다! 이재명의 나라, 범죄자의 나라, 우리 창피하죠? 게다가 대한민국 경제도 지금 대북 송금 재판받고 있는 사람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 주시겠습니까? 북한하고 친한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 없습니다. 엊그저께도 뭐라 그랬습니까? 대한민국 군인이 위로 올라갈까봐 북한에서 방어 무슨 뭐 벽을 만들었다는데요. 저는 그걸 듣고선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면 북한이 하는 여러 가지 군사 행동을 이 마치 남한이 옛날 6.25 뭐 북침 논란이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북침이라고 옛날 좌파들이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 만드는 거 아니냐, 이거 안보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보간에 뭐 이렇게 좀 명확하지 않은 이런 후보하고 이런 사람 대통령 되면 트럼프 대통령을 믿고 한미동맹 굳건하게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안보가 경제다, 아시죠? 그래서 저는 엉터리 경제학으로도 나라를 못 살리고 굳건한 한미동맹, 안보동맹, 경제동맹도 못 타서 나라를 못 살리는 이 이재명의 나라로 가면 대한민국 경제도 폭삭한다. 그래서 경기도 살림 실력의 김문수로 대한민국을 살리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김문수 후보 파도 미담은 들으셨죠? 제가 도덕성, 청렴성 더 얘기 안 하겠는데 보니까 사모님들도 똑같아요. 누구는 뭐 법카 쓴 걸로 이미 150만 원 벌금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그랬어요. 후보자 사모님도 배우자도 검증하자. 그게 누가 한 말이냐?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김혜경 여사, 이재명 후보가 한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뭐 얼척없는 얘기를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그때그때 말이 다르면 되겠습니까? 자, 이 후보자 도덕성, 배우자의 도덕성 검증하는 것 필수 중에 필수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도덕성, 청렴성, 게다가 성과, 그리고 앞으로 진짜 대한민국을 살릴, 그리고 살려본 그 실력, 우리 후보는 누구라고요? 대통령은 누구라고요?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맞습니다. 이번 대한민국 경제를 살린다는 점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가기 위해서도, 이재명 1인 독재 국가를 막기 위해서도, 그리고 법치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우법천지의 국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선거는 저희가 모두 함께 일어나서 기호 2번 김문수로 가야 합니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여러분, 이제 뭐 제가 더 말 안 해도 잘 아시죠? 자, 제가 김문수 후보랑요, 근데 조금 더 해야 된대요. 후보님 조금 더 오시는데 저 끝나려고 했더니 자, 김문수 후보랑 제가 2002년에 처음 정치권에 왔고 판사를 하다 그만두고 왔고요. 2004년부터 국회의원 하는데 김문수 후보가 어딜 가나 성과를 내십니다. 아까
경기도지사 성과는 여러분들 이미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뭐 LG 디스플레이 공장, SK 하이닉스, 삼성 반도체, 한교 테크노밸리 다 만드셨고, 그때 경기도지사 할 때 전국에 만드는 일자리의 절반인 86만 개를 만드셨고, 그리고 경기도의 청렴도를 꼴찌에서 1등으로 만들었고,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민한테 10만 원씩 나눠져 갖고 2024년부터 약 1조 5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 빚을 갚느냐고 경기도가 허덕이고 있고, 이런 거 다 아시죠?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요, 제가 공천심사위원장, 저는 공천심사위원으로 2004년에 딱 한번 같이 일을 해봤습니다. 그때 김문수 후보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개혁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여러분.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무슨 말씀이냐? 그때는요, 우리 당의 이름이 한나라당이었어요. 한나라당. 그때 우리가 무슨 차떼기 정당이라고 욕먹고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잘못했다고 욕먹어서 우리 당이 80석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때 소신있게 공천 개혁을 해서 현역 국회의원 25명의 불출마 선언을 이끌어내고, 마지막에 당대표까지 공천 탈락을 시키면서 우리 한나라당을 일어서게 한 사람이 바로 김문수 후보입니다, 여러분.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후보는 깨끗합니다. 그 깨끗한 장점은 뭘 할 수 있느냐? 거침없이 옳은 것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개혁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모두 판갈이해야 됩니다. 정치 판갈이, 경제 판갈이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치도 판갈이 해야 되겠다고 지금 개헌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개헌은 두 가지 방향입니다. 제왕정 대통령제의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민주당 일당의 의회가 보여준 제왕적 의회도 우리가 견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치 판갈이 정치 개혁으로 이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사람, 개혁적인 정치를 할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경제도 판갈이 경제입니다. 무슨 말이냐? 대한민국에서요, 여러분, 반도체 공장 하나 세우려고 해도 몇 년이 걸립니다. 대만, 미국에서 우리는 다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규제 판가리로, 경제 판가리로 대한민국의 일자리를 만들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여러분, 그렇습니다. 뭐 광교 신도시, 동탄 신도시의 몇백 분의 1도 안 되는 대장동, 백현동 하면서 여러 명의 의문사하고 여러 명의 공무원 구속되고, 그런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의 개혁적인 일을 소신있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걱정됩니다. 대한민국 국토개발하다가 수십 명의 공무원들이 또 구속되는 일이나 없을까 걱정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번 선거는 정말 그래서 중요합니다. 저는 과거를 보면 도저히 이재명 후보를 찍을 수 없을 것 같은 게 국민의 마음일 것 같은데, 그동안 이 뭔가 잘못 입력이 돼서 지금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한테 제대로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정말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이재명 후보에게 나라를 내주면요, 저는 지금 국회에 줄줄이 걸려있는 위헌 입법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 죄를 없애는 이재명 방탄법, 재판 정지법은 물론이고 그동안의 노란 봉투법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의 위헌 입법을 저는 단 일주일 만에 모두 통과시켜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파괴할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재명 1인 공포국가 원하십니까? 이재명 1인
김문수 대통령!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이제 김문수 후보와 함께 대한민국도 지키고 경제도 살립시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네, 우리 김문수 후보의 승리를 위해 열정의 연설을 해주신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 한 분만 여러분들에게 더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중앙선대위 상임 고문을 맡고 계시는 이규택 전 의원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네, 큰 박수 네,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 네, 여러분 이제 잠시 후에 이곳 세암공원에 김문수 후보가 당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연사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선거는 정말 중요한 선거입니다. 정말 인생 자체가 사기꾼인 이재명을 뽑을 것이냐, 정정당당한 정직한 후보, 깨끗한 후보,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정정당당한 김문수를 뽑을 것이냐. 여러분들 우리 김문수 후보가 오기 전에 이곳에서 우리 구호 연습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 박수 가지고는 김문수 후보가 여기 오시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더 크게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김문수!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여러분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이 세암공원에 도착해서 파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이 파주의 공약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비전을 제시할 것입니다. 파주 시민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김문수 대통령 후보 맞이하실 준비 되셨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김문수 후보를 외쳐보겠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 국민 위한 대통령 박수! 거친 파도에 놓고 소리 질러 김문수! 김문수 대한민국 발전을 이끌어갈 김문수 국민의힘 네, 시민 여러분 지금 이곳에 우리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도착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과 두 손을 맞잡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김문수를 외쳐주십시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네 여러분 강한 대한민국 위대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김문수가 만들겠습니다. 김문수가 해내겠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 경제를 살릴 대통령,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대통령, 바로 김문수 대통령 후보입니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의 힘입니다. 김문수를 외쳐주십시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김문수! 대통령! 네, 우리 화동이 우리 김문수 후보의 승리를 위해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아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김문수 후보가 다시 살리겠습니다. 정정당당 대통령, 청렴결백한 대통령, 대한민국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외쳐주십시오. 김문수!
대한민국 GTX의 아버지 김문수 후보입니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네, 우리 김문수 후보께서 우리 파주에 GTX를 처음으로 만드시고 GTX를 전국으로 전파시킬 대한민국 GTX의 아버지입니다. 파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박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한길용 위원장님, 다음에는 꼭 당선시켜 주시죠? 제가 GTX를 해도 소용없고, 또 여기 운정 신도시 하는데도 제가 스마트 시티 하는데도 여러 분 와서 보고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 이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 너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은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그동안에 제대로 못한 점도 많기 때문에 다시 완성하고 새로 잘 해보겠다는 다짐의 인사를 큰 절로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받아들여 주시죠? 저희들이 큰 절로 같이 한번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문수 후보가 국민을 진심으로 섬기겠습니다. 더 낮은 곳에서 더 뜨겁게 대한민국을 살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큰 박수로 외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우리 나경원 선거대책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양향자 선거대책위원장도 오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부산의 이현승 의원님 오셨습니다. 부산에서.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영천에서 이만희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형동 안동인 리더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김형동 국회의원입니다. 네, 오셨습니다. 그다음 박충건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규택 의원님은 여주 국회의원인데 오늘 오셨습니다. 전집입니다. 우리 이규택 의원님은 아주 색소폰을 잘 부시는데 오늘 안 가져오셨죠? 가져오셨으면 한곡 선사를 좀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GTX 편리하죠? 파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서울 사람들은 뭐 별로 지하철이 많기 때문에 별론데 사실 이 GTX는 경기도의 교통을 제가 도지사 하면서 뻥 뚫겠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경기도 교통을 뻥 뚫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뻥 뚫을 거냐 그때까지는 답이 없었는데 도지사가 돼가지고 쭉 제가 전문가들 같이 이야기를 해보니까 결국은 지하철, 고속철, 지하 50m 이하로 내려가는 지하의 고속철도를 뚫는 것이 가장 뻥 뚫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지하 50m 이하에서 뚫는 불착 기술입니다. BTM이라고 아주 이렇게 빙 돌면서 그냥 위에서부터 땅을 절개 겉에서 이렇게 절개하는 게 아니고 저 밑에 50m 밑에서 쭉 뒤로 두더지 하듯이 뒤로 흙을 파내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이 기계는 스위스에서 개발했는데 이 기계가 뚫는 시공 기술은 우리나라가 최고고 스위스에서 그 기계를 만들었는데요. 스위스나 우리나라가 산이 많습니다. 산이 많기 때문에 산이 많은 지형에서 이 터널을 뚫을 때 이 기계가 최고인데 이거를 우리가 도입을 해서 우리나라는 워낙 산이 많기 때문에 이 BTM 그 기술 자체가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토목기술, 도시계획, 또 다리를 놓는 교각이라고 합니다. 다리 놓는 기술,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철도 중에서 철도는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차량 기술입니다. 차량은 180m 고속도로로 지하를 뚫고 나가는 그 고속철도 차량 기술이 현대에 있는 계열의 로템부터 시작해서 차량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이고 우리 수출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궤도 밑에 철로가 염새가 많으면 들그덩들그덩하고 이래서 승차감이 나쁩니다. 근데 이걸 쭉 이으면서도 여름이나 겨울이나 이게 늘어나지 않고, 만약 여름에 이렇게 날씨가 더울 때 늘어나 버리면은 궤도가 굽어가지고 이 차량이 이탈합니다. 궤도에서 이탈하면서 사고가 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신호 기술인데요. 고속철도로 달리기 때문에 앞에 보기 전에 미리 어디 무슨 지장물이 나타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호 기술 세 개가 중요한 기술인데 이 세 부분에서 모두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최고의 기술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김문수 대통령! 그래서 제가 이 GTX를 시작을 하고 동탄에서 착공을 한 다음에 제가 도지사를 그만뒀는데 그 착공한 것이 지금 무려 지금 제가 7년부터 시작했으니까요.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 18년 됐죠. 이렇게 18년이나 걸렸는데 이제 겨우 여기까지 운전까지는 왔는데 아직까지는 서울역에서 삼성역을 거쳐서 수서까지 이렇게 연결되게 되어 있는데 요 구간 정거장 삼성역 하나가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역 하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왜 늦어졌느냐? 그게 바로 지금 코엑스 앞에 보면은 한전부지가 있습니다. 이 한전부지에 거기 밑에 그 코엑스 밑에 한전부지 거기에 역이 있는데 이 역은 우리나라 최고의 환승역입니다. 그러니까 환승역이라고 하는 거는 위로는 제일 밑에 50m 지하철이 GTX 지나가고 그 위로는 또 지하철 9호선부터 또 2호선, 그 다음에 그 위로 버스 정거장, 택시 정거장, 택시 환승, 그래서 수직적으로 환승역을 만들고 나머지 쇼핑센터 같은 거 이런 걸 쫙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어렵기도 하지만 서울시장하고 그때 서울시장이 박원순 시장이 있을 때 이 서울시장은 이렇게 개발하는 걸 전부 삽질한다고. 삽질하면 안 된다. 가능하면 삽질하지만 그냥 두자는 주잖아요. 그걸 이제 극단적인 환경주의자들인데 이렇게 지나치게 뭘 개발하지 못하게 하고 땅 못 파게 하고 공사 못하게 하고 이런 것은 환경하고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잘못된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동안에 도장을 안 찍어주고 계속 변경하라 이래서 늦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역 하나 때문에 그런 수직 환승 시설을 하는데 이 GTX A 노선 중에 최대입니다. 거기가 삼성역이 승하차 인원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늦어져 가지고 앞으로 한 3년 더 걸린다 그러는데 이걸 제가 최대한 빨리 당기겠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용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교통이 복지지요. 파주 시민 여러분 아시죠? 서울역까지 가는데 1시간에 가는 거 하고 지금 22분 만에 도착하는 거 하고 그럼 나머지 한 30분은 그냥 생활에 그만큼 좋잖아. 왕복하면은 1시간은 하루에 버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1시간 벌면 돈으로 따지면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통이 복지다. 맞죠? 바로 여러분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 GTX를 더 빨리, 더 안전하고, 더 쾌적하면서도 값싸게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여러분.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그런데 이게 또 전번에 제가 이 파주로 오니까 자기 그 아파트 옆으로 그 GTX 노선이 지나가는데 아파트가 흔들리고 이렇지 않느냐? 괜찮죠?
걱정하시는 거는 알아요. 왜? 밑에 파면 뭐 두더지가 밑에 파고 들어가면 싱크홀이 일어난다든지 진동이 생긴다든지 뭐 공사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하시는 건 아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우리나라요 교통 기술, 이 굴착 기술, 이 철도 기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 이 건축, 철도, 이 터널 기술 뭐 모든 기술이 세계적인 최고 수준이니까 여러분 믿고 이 GTX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세요.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그런데 대통령! 제가 GTX 할 때는 다 반대했어요. 그게 말이 되는 거냐? 아 지하철에 많이 내려가서 땅을 그리 파재끼면 이 땅이 꺼져가지고 되느냐? 서울시에서도 다 반대했어요. 서울시도 그때도 시장이 우리 당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밑으로 지나가면 서울역 밑으로 지나가면 서울시의 기존에 있는 건물이 금이 간다든지 또 그 내려앉으면 어떻게 하냐? 어떡 없죠? 어떡 없어요. 지하 50m 내려가면 전부 그 바위인데 화강암 바위가 있어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튼튼해요. 그런데 그런 불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안에서 불 나면 어떻게 하냐? 불 나면 언제 나오냐? 내피가 되느냐?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런 그 지하로 많이 내려가 있으면은 여러 가지로 물이 샌다든지 누수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있고 습기도 차고 있잖아요. 지금 습기 차는 거 여러분 못 봤죠? 없습니다. 그래서 좋죠?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GTX 배우러 옵니다. 지금 철도 전문가, 교통 전문가, 도시계획 전문가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런 거를 해서 하느냐. 근데 우리나라에 이게 딱 적합해요. 다른 나라는 예를 들면 땅이 많은 데 같으면 구태여 지하로 팔 필요 없잖아요. 그 땅 위에다가 철도 놓으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미 기왕의 도시가 인구밀도 좁은데 세계적인 과밀 상태에서 기존의 많은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지하 외에는 가장 보상금 없이 값싸게 안전하게 이렇게 철도를 뚫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발명을 해낸 겁니다. 이런 것은 제가 발명한 것이 아니고 저는 강력하게 주문하고 교통 전문가, 철도 전문가, 터널 전문가, 건설 전문가, 도시계획 전문가 이런 모든 전문가들이 모여서 거의 한 1년 이상 우리가 논의하고 또 건설회사하고 1년 이상 또 회의를 하고 근데 다들 서울은 수지가 맞겠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하자. 이래 돼서 했는데 그래도 또 이게 우리가 해도 경기도가 했는데 국토부에 가서 오케이 사인을 받아야 돼요. 왜? 우리 GTX는 서울로 들어가기 때문에 경기도에만 돌아다니면 제가 도장을 찍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서울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두 개의 시도가 연결되어 있을 때는 국토부가 도장을 찍지 않으면은 이것도 안 돼요. 이거 막 복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하루 종일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또 한참 늦어졌어요. 국토부에서도 그거는 말이 되느냐? 그 지하철은 좋은데 그 밑으로 파가지고 괜찮냐? 반대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신 기자분들을 모셨어요. 기자분들 중에 이 교통 도시계획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을 모시고 그 전문적인 기자도 많으시고 그런 분들 모시고 모스크바 지하철은 지하 100m가 안 되는 거예요. 훨씬 더 깊은데 그런데 지금 1930년 40년대에 만든 그 지하철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소련의 토목 건설 또 철도 기술보다는 훨씬 우리가 더 발전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가보고 파리에 RER이라고 해서 파리 외곽을 돌아 RER 그리고 런던에서부터 유럽 벨기에로 오는 지하 터널 열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륙간 영국 런던에서부터 바로 바다 도브 해협을 건너가지고 유럽으로 벨기에로 오는 그런 철도부터 뭐 뉴욕 철도, 동경 철도 전부 다 동경의 해저철도 전부 다 우리가 직접 다녔습니다. 다녀가 보니까 기자들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들도 이제는 그 잘못된 이야기는
그게 아니다고 써줬습니다. 기자분들한테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여러분, 가짜 뉴스는 해롭지만은 이렇게 허황한 유언비어나 말이 안 되는 불신, 이런 여러 가지 걱정,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언론이 보도해주면 그게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 아래서는 기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자들이 제대로 올바른 보도를 해줘야만 유언비어도 없어지고 우리나라가 보다 더 빠른 시간 내에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지금 어떤 후보는 안에 방탄 조끼를 입었다면, 저는 이거 뭐 활짝 벗어 보여주는 거 조끼 없는 것 같죠? 저는 조끼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또 지금 여기 방탄 유리를 앞에 쳐놓고 유리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연설을 한다는데, 유리 안에 들어가서 이 연설하는 거, 이거는 뭐 국민들하고 이 유리가 앞에 막아가지고 소통이 되겠습니까? 가뜩이나 더운데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저는 그렇게 더운데 조끼 입고 또 유리, 방탄 유리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뭐 유시하는 이런 것보다, 야, 차라리 감옥에 가서 앉아 있는 게 안 좋겠느냐.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저는 감옥을 2번 갔어요. 2년 반 동안 감옥살이를 했는데, 감옥에 앉아 있으니까 망고에 방탄조끼 입을 필요도 없고 방탄 유리도 필요 없고, 제 아내가 돈 가져오라 소리도 안 하고 법인카드 긁을 필요도 없고 뭐 일제 샴푸 쓸 필요도 없고 망고에 편해요. 감옥에 앉아서. 그러니까 죄진 사람이 제일 편한 데가 어딥니까, 여러분? 죄가 많은 사람은 감옥에 앉아 있으면 우리 국가가 교도관들까지 다 배치를 해가지고 확실하게 방탄을 해줍니다. 감옥에 가는 게 맞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그런데 지금 방탄 입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대법원장 조희대 원장하고 대법관들이 전원회의를 해가지고 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는 유권자를 속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유죄다,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했어요. 그건 아마 우리 나경원 의원 가시버렸나, 판사님이 가시버렸나, 여기 뭐 변호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죄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국회의원들 통해가지고. 국회 요 공직선거법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하고 다시 법제사법위원회 통과하고 본회의에 방망이만 때리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런 법은 바로 범죄자가 자기 범죄, 예를 들면 제가 절도를 했다면 절도죄를 형법에서 없애버립니다. 근데 공직선거법에서 바로 허위사실 유포죄로 재판받는 사람이 그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 대법원장을 청문회하겠다,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겠다. 지금 13명입니다. 근데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겠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임명해가 자기 마음에 맞는 대법관들을 가지고 재판하겠다. 그리고 또 대법원 재판이 마음에 안 들 때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을 또 받도록 하겠다. 이래가지고 3심이 아니라 4심까지 하겠다. 이런 방탄입법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전 세계 이런 방탄입법은 저는 듣도 보도 못한 겁니다. 저는 이런 방탄 독재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여러분, 그러면 누가 심판합니까? 국민이 심판합니다. 언제 심판합니까? 어떻게 심판합니까? 어디를 찍어야 됩니까? 기호 1번
이 방탄 후보를 찍어야 됩니까? 깨끗한 후보를 찍어야 됩니까?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여러분의 깨끗한 표를 그 방탄 후보에게 찍어주면 우리나라가 독재 국가로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저는 많은 개발을 했습니다. 파주 운정 신도시도 저 또 파주의 LG LCD와 거기에 있는 외국인 기업도 많이 왔는데 그것도 제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삼성 평택 고덕 신도시의 반도체 공장 120만 평 세계 최대입니다. 그것도 제가 외국 간다는 걸 잡아가지고 여기에 지금 좀 땅을 사게 줬습니다. 땅을 사게 줘서 좀 해달라 이래가지고 주저앉혀가지고 지금 우리 평택의 고덕 3단 잘 돌아가고 있죠. LG LCD 요즘 조금 어려운 게 있죠. 그래도 제가 여기 파주에 택시 기사를 해보니까 그래도 파주에서 택시 타는 사람 중에 거의 절반이 LG LCD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만큼 거기는 그래도 젊은이들이 출퇴근하면서 많이 택시도 타고 약간 여유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파주에는 일자리가 많은 그런 파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누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여기에 보면 아울렛도 많이 있고 좋은 백화점 아울렛이 많이 들어있는데 저는 경기도지사라면서 경기도는 땅이 넓고 또 교통이 좋은 데이기 때문에 서울 사람들이 야외에 나오면서 이런 쇼핑을 하고 여기 와서 영화도 보고 또 파주 출판단지처럼 저렇게 좋은 문화 단지가 있고 이런 게 좋다. 그래서 저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많은 그 해외에 있는 신세계 스타필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세계 백화점, 첼시 아울렛 이런 것들 전부 유치를 해서 경기도 곳곳에 했는데 파주도 지금 그런 면에서 쇼핑하기 아주 좋은 데죠. 해외 다른 지역에서도 서울 사람들도 이 파주까지 쇼핑하러 오죠. 또 판문점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판문점, 임진강 이거 지금 제가 임진강에서도 우리 임진강에 수영대회도 여러가 제가 임진강 안에서 수영도 좀 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통일을 염원하는 임진강 또 여기 우리 바로 파주의 모든 그 북한을 바라보고 있는 JSA 이런 것들 전부 다 관광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미군기지 저 우리 임진강 너머에 있는 거기도 우리 경기도가 일부 인수를 해가지고 여기 숙박을 하면서 젊은이들이 통일에 대한 꿈도 키우고 또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로 우리 파주는 정말 너무너무 좋은 곳입니다. 뭐 장당콩만 좋은 것이 아니라 또 파주 인삼만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항상 통일을 바라보면서 항상 북한의 깜깜한 어둠을 바라보면서 자유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파주 시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려면 한미 동맹을 튼튼하게 해야 되겠죠. 미군 기지가 지금 다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 미군 기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 파주를 더 평화의 도시, 그리고 더 일자리 많은 도시, 더 멋있는 도시, 살기 좋은 도시로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그러려면 평화가 제일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미군이 없으면은 바로 지금 전쟁이 일어납니다. 1949년에 우리나라에 있던 미군이 철수했어요. 그리고 1950년 1년이 안 돼가 바로 6.25가 일어났어요. 지금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75년간 전쟁이 없이 평화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군이 철수하면 북한이 또 원자폭탄도 가졌겠다. 자기들 여러 가지 적화 야욕을 가지고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중국도 지금 서해에 무슨 구조물을 만들고 이러는데 중국도 호시탐탐 자기들은 여러 가지 서해 공정, 동북 공정 이렇게 김치도 자기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지금 우리나라를 얕보지 못하는 것은 미군이 여기 주둔하고 한미 동맹이 튼튼할 때라야 중국이 우리를 깔보지 못하겠죠. 우리 한미 동맹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대통령 누굽니까?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트럼프가 지금 관세 많이 내라 그러는데 관세도 제가 당선되면 바로 트럼프를 만나서 이 관세도요, 우리나라는 미국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나라입니다. 여러분 조선에서 보셨지만 미국은 배를 만드는 능력이 거의 없어졌어요.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조선 설계 능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다른 용접하고 이런 거는 중국도 하지만 가장 좋은 배를 가장 잘 설계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저 거제에 있는 하나 오션이 바로 필라델피아에 가서 미국 해군기지에 정비도 해주고 배도 만들고, 그리고 자동차도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 GM이나 이런 걸 능가하고 추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행기도 우리나라가 T-50 고등훈련기 이런 것들은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F-21이라든지 수리온 헬기, 이 비행기 이런 것도 우리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말할 필요도 없고, 이 우파주에 있는 LG LCD 가전제품, TV, 냉장고 뭐 이런 거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가 중국하고 바로 마주보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이 서로 패권 경쟁을 하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최전방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맞죠? 우리 조국 이 대한민국의 땅은 위험한 것 같지만은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자유의 최전쟁기지 맞죠? 나머지는 다 공산당이 많고 아직까지는 많이 낙후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태평양에서 가장 발전되고, 여기 보니까 육사 구국 동지에도 오시고 또 뭐 해병대도 오시고 또 육군 3사관학교도 오시고 또 많이 오셨네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K방산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과 지정학적 위치로 미국에게는 없어서 안 될 나라 맞죠? 그래서 제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야기할 겁니다. 이 관세 30%, 25%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미군이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것은 대한민국에도 좋지만 당신네 나라에게 얼마나 중요하냐. 평택에 있는 미군기지 파주하고 또 달라요. 엄청 크고 잘 지어놨어요. 한번 가보세요. 그럼 800만 평이 넘어요. 여기 운정 신도시보다 더 커요. 어마어마하게 지어놨어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이 땅에, 그리고 비행장도 지금 우리 송탄 오산 비행장이라고 그러죠. 미군 7공군 사령부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모든 면에서 미국에는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동맹이고, 중국을 향해서는 최전방에 있는 가장 중요한 최고의 첨단 기술과 제조 능력과 가장 강력한 우리 애국심을 가지고, 또 미국에 대해서 동맹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 믿을 만한 미국의 친구, 바로 대한민국 맞죠? 여기다가 뭐 세금 좀 더 내라든지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솔직하게 트럼프 대통령한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미국 대사 조셉 윤이라고 있습니다. 미국 대사가 점심 먹자 그래서 점심 먹었고, 그저께는 제가 가서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가 있습니다. 여기 한 150개 이상의 회사가 와 있는데 GE부터 GM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미국의 상공회의소 회장과 회원들 한 150여 명하고 같이 제가 대담도 하고 점심도 먹고 같이 해서 하는데, 제가 늘 이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에게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미국에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우리처럼 뭐 믿을 수 있고 우리처럼 높은 기술 수준과 뜨거운 한미 동맹의 그 굳건한 우호 정신, 이런 친구로서 신뢰를 가진 나라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항상 하는데 다들 맞다 맞다 이래요. 여러분 맞죠? 자, 한번 제가 외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한 말씀입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뭉치자, 이기자. 아시죠?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해보자. 뭉치자. 뭉치자. 이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대한민국 GTX의 아버지 우리 김문수 후보님께서 우리 파주 시민의 지하철 3호선 파주 현장 염원을 담아서 우리 파주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퍼포먼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전철은 정정당당 김문수 열차입니다. 지하철 3호선이 이곳 운정에서 금천을 넘어 문산까지 조기 착공되기를 바라는 희망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열차 차량번호 0603 정정당당호 출발해 보겠습니다. 김문수 기가사님 출발! 출발! 정정당당호 출발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김문수를 외쳐주십시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네, 이 지하철 3호선 열차는 파주 운정을 지나서 문산 천원 시리즈를 거쳐서 저 북한까지 함께 달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외쳐주십시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네, 6월 3일 파주를 새롭게 대한민국 이곳 파주의 교통혁명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조기 착공의 열망을 담아 김문수를 외쳐주십시오. 나도 문수다! 나도 문수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경제를 살릴 대통령 우리 김문수 후보입니다.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대통령 바로 김문수 대통령입니다. 경제 대통령 김문수입니다. 청년 대통령 김문수입니다. 교육 대통령 김문수입니다. 존경하는 파주 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대한민국을 살기 위한 뜨거운 열정으로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곳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6월 3일 다시 위대한 대한민국을 일으킬 사람, 통합과 혁신으로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대통령 김문수와 함께해 주십시오. 네, 이거 우리 파주에서 승리하면 우리 김문수가 승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승리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압도적인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의 기대와 연망을 받들어 새롭게 대한민국 정정당당 김문수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해 주시겠습니다.